안녕하세요, 모트리 박기도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좀 웃기다. 이게 차는 기아의 K8의 하이브리드고요. 근데 여기 이름이 K8의 스페셜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차는 뭐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자, 스페셜 에디션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K8의 스페셜 에디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K8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디자인도 정말 멋있고 차체도 많이 커지고 그래서 그랜저 대비 경쟁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랜저도 지금 따라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아에서는 나름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를 해가지고 또 그랜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한 모델을 선을 보였는데요. 일단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하니까 뭔가 디자인이 뭔가 어딘가 좀 특별한 게 장식이 되어 있고 막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스페셜 에디션이라기보다는 스페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최상급 트림이 하나 더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격표를 보시면 쭉쭉쭉 있죠. 노블레스 시그니처가 있는데 시그니처 아래에 시그니처 스페셜이라는 트림이 하나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지는 뭐냐 하면 그 시그니처도 옵션들이 좀 분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고객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고 또 이 차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옵션 두 가지를 기본으로 넣어줬습니다. 뭐냐 하면 전자제어 서스펜션하고 드라이브 와이즈가 기본으로 탑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트림을 조정했을 때는 그냥 뭐 똑같이 어차피 기본화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래서 가격을 조정을 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가 80만 원이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90만 원인데 합치면 170만 원이잖아요. 근데 가격 상승은 한 145만 원, 142만 원 한 이 정도에서 가격 상승이 거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이 조금 더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K8을 구입하실 때 최상위 트림의 풀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가격 인하의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기존에 뭐 3.5에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또 하이브리드에서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K8 하이브리드 시승할 때 그 차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드라이브 와이즈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어 있었던 모델이에요. 근데 오늘 시승하는 모델이 마침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시승했던 그 차량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을 뭘 하지 이게 조금 고민이긴 한데 그 부분은 사실 K8이 출시가 되고 시간도 조금 지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랜저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K8 하이브리드를 다시 한번 타보면서 최근에 출시된 그랜저와 어떤 차이가 날지 그 부분 한번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은 K8 2.5예요. 2.5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예 선택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스페셜 트림은 아예 기본 탑재가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하고 드라이브 와이즈가 적용이 되면서 뭐 뒷좌석, 후석 승객 알림 이런 부분, 소소한 부분들도 좀 추가가 돼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컬러가 좀 신규 컬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규 컬러는 아니고요. EV6에서 선보여서 인기를 끌었던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 있죠. 네, 그거를 스페셜 트림에서는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승차를 그걸 뽑아주지. 그죠? 와,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 그거 상당히 기대되는데 엄청 예쁘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고. 그래서 이 K8이 굉장히 좀 스포티하게 생겼잖아요. 사실 그랜저가 프레임리스 도어를 장착하고 나와가지고 저는 사실 좀 배가 많이 아픈데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이 K8이 훨씬 더 스포티하게 생겼거든요. 훨씬 더 루프 라인이 쫙 빠지면서 쿠페 같은 느낌이 사실 훨씬 더 강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에다가 프레임리스 도어 넣어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 스포티한 스타일에다가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를 적용하게 되면
아마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실내에서도 그 딥그린이라고 해서 좀 약간 다크 그린 느낌의 딥그린 컬러의 시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차에는 그게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랜저가 출시가 됐으니까 사이즈를 조금만 비교해 보면 휠 베이스는 신형 그랜저가 이제 조금 더 늘어나 가지고 K8이랑 휠 베이스가 똑같습니다. 폭이랑 키는 그랜저가 조금씩 더 커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늘씬한 느낌이 나긴 하죠. 근데 길이는 그랜저가 2cm가 조금 더 깁니다. 사실 뭐 2cm라고 하면 거의 뭐 디자인에서 차이 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데 스타일은 K8이 훨씬 더 스포티하고 늘씬한 느낌이 난다는 거. 예. 사실 그랜저도 디자인이 진짜 잘 나왔잖아요. 앞에 저는 사실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 K8을 딱 보는 순간 그랜저보다 K8이 저는 더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 K8 스페셜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니라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노면 상황을 스캔해 가지고 그 상황에서 요철이 발생하면 그거를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자동으로 그걸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초기에 비해서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요철이 심한 구간을 지나갈 때는 이 차보다는 아무래도 승차감이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네요. 그 차에는 그게 적용되어 있고 또 프레임 리스트도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보더라도 시그니처에는 18인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하더라도 이 차는 18인치가 지금 제일 큰 그런 휠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에 19인치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그랜저 그래비티 기준으로 풀옵션 하게 되면 이 차보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사양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풀옵션 기준으로 하면 뭐 거의 한 600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K8의 풀옵션도 진짜 괜찮거든요. 이게 19인치 휠이 아니고 뭐 프레임리스 도어 아니고 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에서 6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 K8의 경쟁력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모처럼 K8 다시 한번 시승도 해보고 살펴보면서 사실 그랜저가 진짜 마음에 들긴 했는데 이 차를 딱 보고 실내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차가 더 마음에 들고 있어요, 확실히. 디자인은 확실히 그랜저가 좀 밋밋하네. 이 차가 훨씬 더 스포티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쪽 루프 라인이 길게 쫙 빠지면서 좀 A7 같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쿠페 같은 느낌 확실히 나거든요. 이런 입체감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K8이 좀 멋지긴 해요. 네, 그동안 K8을 여러 번 시승을 했었죠. 하이브리드도 여러 번 시승을 했었고. 근데 느낌이 또 다르네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랜저가 출시가 됐잖아요. 그랜저를 보다가 K8을 보니까 와, 인테리어가 이게 훨씬 더 나은데요. 저는 확실히 이게 더 좋아요. 그랜저도 나름 신경을 꽤 많이 써가지고 기존에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을 개선한 느낌들이 사실 많이 있긴 한데, 근데도 그냥 직선이 좀 강조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에 비해서 이게 라운드 처리되어 있는 모습, 특히나 이 커버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느낌들도 야, 그랜저보다 저는 확실히 이게 더 좋거든요.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여기 약간 높게 설치해 놓은 이런 느낌들도 굉장히 좋고요. 확실히 저는 이쪽이 더 좋네요. 스티어링 휠도 이게 훨씬 더 낫고. 와, 참.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비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에는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고 그랜저에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죠, 기본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날 것 같고 또 승차감에서도 약간 차이가 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은 똑같습니다. 가솔린 1.6 터보에다가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파워트레인은 똑같은데 연비 같은 경우도 그랜저가 이제 18인치 휠을 장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차보다 연비가 조금 더 좋아요. 무게는 이 차보다 무게가 그랜저가 조금 더 무겁거든요. 그렇긴 한데
아마 이제 18인치 휠이 장착된 트림이 아래 트림이다 보니까 장비나 뭐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8인치 휠 기준으로 하면 그랜저가 연비가 조금 더 좋긴 한데 이 차는 어쨌거나 최상위 트림이고 그 차도 최상위 19인치로 기준을 따지면 이 차가 조금 더 높고 지금 현재 이 차의 그 복합 공인 연비가 16.8km/L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행해보면 아까 고속도로에서도 뭐 20이 조금 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급가속 고속도로 오면서 제가 막 그 고속주행도 좀 하고 급가속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까 여기 도착했을 때 딱 16.8이었어요. 아마 평상시에 주행을 하면 거의 20 가까이 뭐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시승했던 차량과 뭐 달라진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그때도 이미 적용되어 있었던, 그때는 옵션이긴 했지만 풀옵션 사양을 저희가 시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변화라면 그동안에 이제 그랜저가 출시돼서 오늘은 그랜저랑 좀 비교해서 한번 타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트가 여기 실내가 가죽이 지금 이게 딥그린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와, 이거 느낌 좋아요. 현대에 있는 그 그린보다 조금 더 진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차분하고 좋거든요. 이거 어차피 그냥 그 스페셜 에디션을 선택하시면 이거나 아니면 브라운 투톤이나 중에서 그냥 고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딥그린 추천이에요. 와, 이거 색깔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티치 모양이라든가 뭐 시트 디자인은 똑같은데, 근데 이 시트 디자인도 지금 사실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딥그린을 여기 또 도어 트림에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자, K8 하이브리드는 기존에 이미 여러 번 시승을 하면서 승차감이 상당히 고급스럽다. 그렇지만 안정감도 상당히 잘 세련되게 잘 다듬어져 있다라는 걸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승차감이라는 게 사람이 사실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나름 그 객관화 해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전달 드리려고 애를 쓰지만, 근데 몸으로 느껴지는 그때그때 감각들은 사실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수시로 차들을 계속 바꿔 타기 때문에, 지난번에 만약에 911 같은 거 타다가 이 차로 옮겨 타면 승차감이 막 너무 말랑말랑하고 한정없이 부드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반면에 막 줄랑줄랑하는 이런 차들 타다가 타보면 와, 이 차 상당히 단단하게 세련되게 잘 다듬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랜저랑 좀 비교를 해서 보면 확실히 그랜저보다는 조금은 더 단단하게 조여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있어서 비교적 부드럽게 요철들도 잘 걸러주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세팅 자체가 그랜저보다는 조금 더 쪼여놨다 이런 느낌이어 가지고요, 저한테는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대체적으로 이제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랜저의 부드러움이 사실 굉장히 좋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그 안정감이 주는 그 심리적인 편안함,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단단하게 쪼여놓은 그 긴장감, 그런 것도 사실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랜저의 그 마냥 부드러움보다는 여기 이쪽 K8의 전자제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는 이 승차감이 조금은 더 세련되면서도 안정적이고 또 부드러움을 잃지 않았다, 그런 정도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대체로 느낌이 딱 그렇게 오네요. 아, 근데 힘이 야, 이렇게 좋을 일이야? 어우. 지금 가솔린 1.6 터보만 하더라도 160마력에다가 전기 모터가 더해가지고 합산으로 230마력이나 되기 때문에 토크도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힘은 뭐 진짜 여유가 있습니다. 급가속 해보면 거의 한 7초대 정도의 가속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정도니까 힘 자체는 정말 좋죠. 그런데다가 특히나 하이브리드가 좋은 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터보 엔진은 완전 저회전 구간에서
구간에서 터빈이 작동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토크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한계인 거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터보 엔진 차들을 좀 더 강력하게 즐기려면 어느 정도 회전수를 계속 유지해주는 주행을 해야만 계속해서 펀치력을 즐길 수가 있는데, 근데 일상적인 주행은 그렇진 않잖아요. 거의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는 회전수가 엔진이 작동하더라도 뭐 거의 한 600rpm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터빈을 작동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좋은 게 그 구간에서도 전기 모터가 굉장히 강력한 토크를 발휘해 주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터보 엔진의 고질적인 단점인 그 터보 레그를 이 하이브리드가 거의 커버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궤 저속 또 저회전에서부터도 밀어주는 힘 자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 노멀, 아니지, 에코 모드, 이게 노멀 모드는 따로 없거든요.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스마트나 아니면 마이 둘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 에코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롤 자체가 꽤 좀 큽니다. 지금 보면 좀 휘청 넘어가는 느낌, 꽤 많이 넘어가네요.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어차피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있어서 확실히 더 단단해지거든요.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뭐 스포츠카들에서처럼 기울어지는 게 없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 차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서스펜션을 꽤 단단하게 조여놨다는 느낌이 들죠. 이 차는 어쩔 수 없어요. 럭셔리 대형 세단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주행하는 걸 감안하면, 이 차의 성격에 이 정도 힘에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이 정도 세팅이면 상당히 안정감을 높여놓은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리고 스티어링도 스포츠 모드가 되면 훨씬 더 묵직해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뭐 그랜저랑 비교해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K8이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앞머리가 돌아가는 느낌이라든가 전체적인 주행 안정성, 밸런스 이런 면들에서 스티어링이 주는 부분도 그랜저보다는 K8 쪽이 조금 더 낫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실히 여러 면에서 K8이 더 스포티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 자체도 뭐 아주 그립이 좋은 타이어는 아니고 또 18인치 정도가 장착되어 있고, 근데 사실 힘도 꽤 센 편이고 차도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방금처럼 저쪽 코너에서 이렇게 코너를 주행할 때 제가 핸들을 이렇게 자꾸 흔들어 보거든요. 그게 속도를 조금, 엑셀을 조금 더 밟아보고, 그 다음에 핸들을 꺾을 때 그때 차가 어떻게 좀 미끄러지는지, 앞이 미끄러지는지 뒤가 미끄러지는지 그런 느낌들을 조금 구현을 해보려고 지금 핸들을 조금 흔들어 보는데,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언더스티어도 그렇게 좀 심하게 나는 편은 아니고, 물론 기본적으로 전자장비들이 개입을 해서 잘 잡아주긴 하지만, 방금처럼 코너에서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여 봤을 때도 언더스티어는 그렇게 나진 않는 편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회전수 보정 기능은 사실 뭐 그렇게 없다고 봐야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보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주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만큼 회전수 보정이 되지는 않아요. 이 차가 힘이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패들 시프트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주행을 해보는데, 이 차의 성격을 감안하면 그거 계속 감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차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는 이 정도면 꽤 다이나믹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꽤 다양한 장비들을 잘 갖춰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본격적으로 스포티한 주행을 즐길 만큼 세팅해 놓은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결국 오늘의 제일 메인 포인트는, 그럼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는 어떠냐? 그랜저보다는 확실히 한 수 더 좀 더 스포티한 감각을 잘 살려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체 세팅 자체가 그랜저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조여놓은 상황이어 가지고요, 코너에서도 느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9인치 휠 타이어까지 적용이 되면, 그러면 코너에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집어 던지더라도
차도 어느 정도는 버틸 거고, 그 차에도 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나름 롤도 제어를 해준다고 하면, 글쎄요, 이제 결국 수치적인 결과로 따졌을 때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느낌적으로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K8이 확실히 조금은 더 다이나믹한 세팅으로 되어 있어서, 요런 좀 젊은 분들은 확실히 K8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랜저에서 제일 부러운 거는 프레임리스 도어죠. 그 프레임리스 도어 같이 그랜저에 적용되어 있는 거, 그것만 빼고 나면 디자인,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 주행 감각,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나 가격까지 고려를 해버리면 저는 K8 하이브리드 쪽이 훨씬 더 마음이 많이 가긴 해요. 인테리어는 전 확실히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물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에어컨하고 미디어 조작을 하려면 가운데 센터에 있는 버튼 한번 눌러가지고 한번 변환을 더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랜저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제 그 에어컨 조절하는 패널이 따로 별도로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편의성 면에서는 조금 낮긴 한데,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이게 훨씬 낫거든요. 저는 조금 한 번 누르는 거 불편하더라도 이 디자인이 저는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기어 레버도 이쪽에 있는 그 칼럼식, 그거보다는 다이얼식, 이게 훨씬 더 낫고요. 물론 이제 공간 면에서 제약이 살짝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 정도 공간은 양보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기어 조절 다이얼 이거가 디자인이 진짜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뭐 저는 이쪽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사양들이 꽤 많이 비슷합니다. 뭐 에르고 모션 시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후속 승객 알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다 꽤 많이 비슷한데, 또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디오거든요. 이 차에는 메르디안이 들어가고 그랜저에는 보스가 들어가죠. 가격도 보스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렇긴 한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보스도 따로 리뷰를 한번 했었고 이 메르디안도 따로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약간 성격들이 좀 달라요. 보스는 타격감은 확실히 더 세고 출력도 조금은 더 이 차보다, 아주 많이 세진 않지만 이 차보다 조금은 더 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면에 음의 섬세함이라든가 음의 고급스러움, 이런 부분들은 메르디안이 조금 더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둘 중에 골라라 그러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죠? 네. 사실 이제 보스의 그 타격감, 그리고 보스도 요즘 굉장히 섬세한 부분들도 잘 살리고 있어서 보스도 사실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차도 또 막 소리, 음악 빵빵빵 울리는 음악을 들을 때 볼륨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세게 때려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 그런 점들에서 서로 아쉬운 점들, 장단점들이 조금 있는데, 뭐 만약에 제가 고른다면 저는 메르디안을 고를 것 같아요. 우리가 볼륨을 항상 막 80%, 90% 올려서 듣진 않잖아요. 평상시에는 좀 부드럽게 듣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음색 자체가 메르디안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살아 있어 가지고요. 저는 뭐 선택을 한다면 메르디안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아 K8의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K8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행 감각이나 이런 데서는 기존에 시승했던 하이브리드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가격에서 경쟁력이 조금 더 나아졌고, 그리고 이제 외부 환경 자체가 그랜저가 등장을 하면서 오늘은 그랜저랑 좀 비교하는 느낌으로 시승을 해봤는데요.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랜저에서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되어 있는 그것만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면에서는 저는 K8 쪽이 조금 더 마음이 많이 갑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오늘 모처럼 K8 시승을 해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그랜저가 출시되면서 K8이 약간 뇌리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K8의 매력을 좀 상기를 하면서 K8 이거 진짜 괜찮다. 그리고 이번에 스페셜 트림이 나오면서 가격 경쟁력도 조금 더 높아졌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그랜저 풀옵션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K8이 가성비도 좋아진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직접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K8 풀옵션이 가성비다. 오늘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1.6 하이브리드인데 이게
힘도 이렇게 좋고 승차감도, 그래서 기존에는 90만 원씩이나 주고 전자제어 서스펜션 넣어야 될까를 고민을 하셨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 스페셜 트림에서 아무래도 가성비를 조금 더 좋게 설정해 놓은 만큼 웬만하면 그냥 스페셜 트림 선택하시면 좋은 승차감의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누리시고 가성비도 좋고, 특히나 이제 2.5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꽤 좋은 선택지가 생긴 건 분명하죠. 기아가 나름 머리를 좀 잘 쓴 것 같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